무엇을 맡기러 오셨나요? 감정. 감정이요? 요게 그 감정인가요? 네, 이게 감정입니다. 네, 요양보호사의 그 작업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작업복이고 가운데 선생님이시군요. 네네네. 아, 이거 오늘 좀 비싼 물건이라서 고가의 정책으로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맡겨주신 감정은 네. 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예로부터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아, 일을 하실 때 어르신들한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뭐 이런 것도 당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은 치매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좀 누르고 사는데 센터에서의 갑질 같은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양보호사 시작하신 지는 저는 3년 정도 꽤 됐고요. 오래되셨네요. 예. 그 전에 다른 데서 직장을 한 23년 그러면 지금까지 직업은 그렇게 두 가지? 예,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급식실에를 들어간 거예요. 식재료 다듬어서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내주는 것까지 완성품. 그럼 퇴직을 하시고 조금 쉬실만도 하셨을 텐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다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솔직히 이제 엄마가 선생님 어머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의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자주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맡겨놨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한테 못한 그 정이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저희 엄마한테 했듯이 다 쏟아붓고 싶었었어요. 선생님은 어떤 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숫자나 아니면은 글씨 아니면 한문 뭐 이런 거에서 따라쓰기 하고 따라 부르기 하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 이제 궁금했던 게 하나 풀렸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해고 복직투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모니카도 불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뭐지? 라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작년에 광고를 봤거든요. 오나라 씨가 나와서 어이 아줌마? 아줌마가 아니라 전문 자격증이 있는 거다. 국가가 인정한 요양보호사다. 이런 광고를 봤는데 실제로 그런 호칭이나 대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센터의 그 대상자들 보호자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줌마라는 호칭. 아니 자신의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고마운 분들인데 하대를 하는 군요. 제가 이런 건 또 못 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개의 이제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 제일 많은지? 그 치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막 물어요. 막 싸대기도 때리고 가슴도 때리고 저도 가슴 채여가지고 한 일주일을 고생한 적 있어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왜 물으세요? 안 돼요 하면은 어르신 학대로 기관에서 고발을 해버려요. 그럼 그냥 물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 물려도 뺄 수가, 그러니까는 왜 이래요를 못 하는 거예요. 노인 학대라고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면 다른 앞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없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언어폭행도 당해봤고요. 저도 어르신들이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다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바른 소리 하고 그러면 계약 만료해버리고. 다치시거나 언어폭력 아까 입에 담지 못할 말 들으시면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제가 오늘 감정을 가져왔듯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존경을 해서 이 직업을 택했지만은
저희들이 기관에서 이런 것 좀 조치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어찌됐든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는 보호를 전혀 안 해주는 거죠. 가족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들도 물론 다 참고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붙이시는 말씀이 어르신들한테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이 일에 소명감, 소명의식을 느끼시는 분들,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가 취해지도록 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받으시는 네, 거죠?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공 돌봄 해야 된다고 요양보호사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모든 일들이 전문적으로 필요하고 심지어 아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뭐 여성이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저임금으로 가능하거나 꼭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 거니까. 시험도 그만큼, 보시고 예. 실습도 하셨죠? 실습도 했고 시험도 받고 다 한 거죠. 시험 잘 한 번에 통과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한 번 해야죠. 실습은 몇 시간 하세요? 실습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딴 거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실습을 했어요. 퇴직하시기 전부터 마음에 막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네. 정년하고 나면 61세면 여성들 한창 뛸 나이잖아요. 몇 살까지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건강할 때까지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럼 너무 오래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일이라는 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해야만 정신 건강도 밝아질 것 같아요. 네. 또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성공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다 자기 일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다치시면 병원비나 이런 치료도 다 자비로 부담하시는 거예요? 자비로 부담을 하는 데가 많아요. 보통 일하다 다친 거는 산재 처리가 되거나 치료는 당연히 회사에서 회사에서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질 않고 있어요. 팔목이나 손목 같은 것도 많이 아프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근골격계도 많이 오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어르신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불편하시고 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약값이 더 주시겠습니다. 최저임금 받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병원비로 다 갖다가 퍼주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센터에다 얘기해봤자 뭐 사람들은 뭐 그냥 기똥으로 듣고 그래? 그냥 참으래요. 센터에다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퇴근길에 뭐 동료 선생님들끼리 나누는 뭐 얘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야, 우리 오늘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가서 모여가지고 오늘 어르신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진짜 울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소연을 하죠. 근데 계속 사회에서는 중요하다.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요. 너무 칼대답인데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인격이 있고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을. 그런데 존중을 해주질 않아요.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거죠. 이 전당포 개점 이래 최고의 아주 무거운 아주 값진 감정들 너무 소중하게 봤고요. 이 정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준 공무원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봄 노동자 준 공무원 모델 전환 그리고 돌봄 노동자 기본 조례 이것을 정책으로 해서 이 값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체증
왜 체했던 것 같은 느낌, 가슴에 이따만한 엉어리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